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진행의 최리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상 2% 가까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129군에서 끝났죠. 2119.96이 어제 종가였고요. 코스닥은 694.44, 거의 코스피 2120, 코스닥 700시대가 열리는 듯한데요. 어제도 투신권이 2,500억 순매도, 기관이 도합 3,000억 순매도, 그렇지만 이를 모두 커버하는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종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강력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 순매수가 갑자기 끊긴다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도 기존 주도주가 상승했었고 음식료 섹터가 반짝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설 루머가 돌면서 크게 요동치기도 했었던 날인데요. 오늘은 유가 관련 섹터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욕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WTI가 이제 한꺼번에 6% 급등하면서요. 56불 이상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표도 좀 나빴고 기업의 실적도 큰 모멘텀이 못 된 상황에서 유가의 모멘텀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어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만 밀렸을 뿐 우리 견고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도 별다른 영향 없이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또 지수가 움직여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네, 곧 있으면 개장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래간만에 뵙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개장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좋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 조정은 큰 의미는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어제의 상승 분위기 오늘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좀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거품 논란이 있고 대외 분위기도 굉장히 좀 이 고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대한민국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데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좋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예상 체결은 213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상승률로 한 0.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4%, 한 4포인트 정도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오늘도 유동성에 의한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도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찾아보면 지금 악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을 여기서 너무 꺾인다 쪽으로 베팅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맞는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였네요. 이번에 최영동 멘토님은요? 예, 일단은 거의 유사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투신 쪽에서의 매도세가 일단은 외국인 쪽에 대한 강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일단은 양시장 다 상승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일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중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대형주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도 순환매 형식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모습들이 오늘장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일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경기 중국 쪽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일단은 즐겁게 한번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사실 유가라는 개념 자체를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쉽지 않나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유가가 지속된다더니 예. 지금 잘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의 이제 박스권 돌파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일단은 뭐 과거에 비해서 이제 유가 관련된 과거에 대한 이제 유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 네. 있기 때문에 뭐 현 수준에서 조금씩 오른다 하더라도 과거에 뭐 정말로 이제 황금 시대를 열었었던 백불시대. 예. 유가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산업에 미칠 만한 영향력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견고할 것이고 여기서 쉬어간다 해도 단기 조정만 나올 거다. 순환매는 계속될 거다.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네, 4월 16일 목요일 우리 장 막 개장을 하고 있죠. 어제 종가가 참 놀랄 노자였습니다. 4월 10일자부터 긴 장대 양봉, 그 다음에 뿅뿅뿅뿅 이렇게 어제까지 잘 올라왔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개장 상황이 나왔을까요?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31.88포인트, 11.92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퍼센테이지로는 0.5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좀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예상들은 뭐 당연히 맞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오늘도 어제와 이제 비슷할지 아니면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오를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 초반에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매물 충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급 간의 어떤 충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일단 코스피 대형주 쪽은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4.4포인트 이 포인트 지수로는 698.86포인트 오르고 있고 퍼센테이지는 0.64% 지금 0.7% 정도 올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 오늘도 여지없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양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가가 강하게 나오면 일단은 장 후반 또는 장중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이 충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 좋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고 중국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중국 시장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은 매물 충돌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시가가 2130선을 뛰어넘고 거의 코스닥의 700 부근에서 강하게 시가가 형성되는 날에는 매수 템포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외관 시장을 잠시 후에 볼 건데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예상대로 유가의 올 들어 최고치 상승에 따라 정유주가 갭상승하는 것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업종별 흐름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대형주, 주형주, 소형주, 양시장 다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S-OIL에 대한 움직임도 플러스 4%대 진행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5%대. 일단은 뭐 전일자의 WTI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1% 내외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다소 조금 처지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에 대한 모습들 상당히 좋습니다. 플러스 0.5%대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덩달아서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 대우건설 할 것 없이 1% 내외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바닥권에서 움직였었던 조선주술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2% 내외의 강세 흐름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플러스 2%대의 강세 흐름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대, 현대미포전선 2.97%의 상승 흐름들 진행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 코어까지 일단은 시장 대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들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전일자에 상당히 좀 좋았었죠. 오늘자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5%, 기아차 마이너스 1%대의 약세 흐름 진행되고 있고요. 다소 조금 그나마 좀 위험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게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자에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JW 중해시장이 눈에 띄네요. 네. 중해제약 5%대, 3%대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했었던 셀트리온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65%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에 대한 약세 흐름들로 인해서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통신장비,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 반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자의 강세 흐름들 보여줬던 이녹스 플러스 6%대의 전일자의 상승 부분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2.4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0.81%의 강세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쪽으로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KT, SK텔레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유통 쪽과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자는 일단은 뭐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플러스 2.95%의 상승 흐름들, 현대홈쇼핑 1%대의 강세 흐름들, GS홈쇼핑, CJ홈쇼핑 뭐 나란히 약 강보합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으로 좀 넘어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리온, 그 다음에 이제 삼양제닉스 같은 경우 눈에 띄네요. 플러스 9.51%의 상승 흐름들, 삼lik식품, 상양식품 할 것 없이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유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주로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동반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대의 강세 흐름들, LG생활건강은 플러스 1.46%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들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유가 관련해서 오늘 업종들의 표정이 엇갈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 돌발 종목 코너에서 반드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올랐으니까 수급이 윤곽을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 기관은 여전히 매도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순매수, 순매도에 엇갈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8억 순매수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기관은 149억 순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관 주체별로는 금융투자가 243억 순매도, 보험이 8억 그리고 순매수, 그리고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지금 또 현재 연기금이 또 순매도로 들어갔었네요. 순매도 되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이 121억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모펀드 쪽 빼고는 대부분의 창구에서 순매도가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황일 때 개인들도 순매도 전환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90억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120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27억 순매수.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 어제는 외국인이 좀 사고 기관들이 좀 팔았죠. 근데 오늘은 또 다르네요. 또 외국인도 또 오늘 분위기에서는 좀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차익 실현은 아니다. 그리고 기관도 어제 좀 물려 털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소폭 채워놓는 모습이지만 이 기관의 수급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내 기관 쪽에서의 창구별로 보면 보험 쪽만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기타금융,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쪽은 전체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기관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을 좀 체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막상 뭐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40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인데 또 외국인 같은 경우 뭐 그간의 어떤 순매수 포지션을 뒤집을 만큼의 큰 양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콜 옵션, 풋옵션, 옵션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 그러니까 양매수, 그리고 기관은 양매도, 약간의 전략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어떤 선물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리고 선물 포지션에서의 매수량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밀릴 가능성이 크진 않다.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의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코스닥의 수급이 전일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는 있긴 한데 일단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요. 외환시장 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듣죠. 이주원 연구원님. 네, 여보세요? 네, 어제는 1,100원 부근 정도에서 움직일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미국 지표 부진으로 확연하게 떨어지네요. 오늘 출발 몇 원에 했는지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밀리면서 갭다운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4원 20전 하락한 1,092원 60전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1,090원도 하향 돌파가 되면서 1,089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90원 초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2회의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은 0.6%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또한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2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미지표 부진 속에 유로달러는 1.06달러대 후반까지 반등을 했고 달러의 환율도 119엔 초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93원 75전에 최종가가 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이런 1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96원 80전보다는 약 4원 15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달러 약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달러 매도 심리의 지지 요인입니다. 다만 어제도 그러했듯이 1090원 초반선에서는 결제 수요가 나오고 있고요. 엔원 최종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 개입 변경하면 1090원 초반선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엔 환율 동조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유의해야 하지만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상승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장중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면 1090원 하향 돌파 가능성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91원에서 1096원입니다. 네, 갭다운하면서 1090원대까지 밀리고는 있는데 상승 요인도 그닥 많지 않아서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엔달러 환율이 올라오면 동조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네, 벨이 별로 안 좋네요.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그린 데 따라 정유화학주가 동반 상승하는데 조선주까지 오늘 같이 오르거든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살 걸. 어제 살 거 이런 얘기. 지금 정유주 화학주 흐름 보면 딱 그 얘기가 나올 법한데 먼저 이 부분은 김근호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네, 정유, 화학, 조선 제일 중요한 건 유가죠. 유가 네. 분위기고 여기는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산에 대한 캐파를 좀 조절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치가 도달이 됐고, 물론 이제 유가라는 게 이 수급에 철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또 중동 쪽의 리스크 때문에 실상 또 생산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발견이 되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다시 한번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에 따른 이 수혜가 있는 대표적 업종이죠. 화학, 정유, 조선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 화학하고 정유 같은 부분은 유가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야 이 판매 단가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 구조 그러니까 크랙 스프레드라고 하는 이 정제 마진에 있어서의 어떤 마진 구조는 유가가 좀 올라줘야, 어느 정도 올라줘야 판매 단가의 상승을 좀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가 상승폭보다 판매 단가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이 이 정유화학주들에게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유가는 당분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좀 잡았다. 그러니까 충격 쇼크, 오일 쇼크는 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반등을 하느냐인데, 이게 지금 달러화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든 상품들의 이 결제 통화가 아직까지는 달러화인데, 최근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강달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달러가 강세가 있으면 만약에 과거에는 1달러에 1배럴을 샀다고 하면 1달러 언더로서 이제는 1배럴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전체적으로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강달러가 과연 언제까지 좀 움직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달러도 지금 현재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유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일 쇼크는 단기간에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로 유가는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지금 정유화학주들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시세들을 좀 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에 더 좀 회복이 돼야 결국에 플랜트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화학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반사수혜로 조선 업종도 같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유가 안정화의 가장 큰 수혜는 정유업종, 화학업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정유화학은 뭐가 다르냐면, 화학 쪽은 이제 퓨어캠이라고 하고요. 정유 쪽은 이제 컴플렉스 케미컬인데, 퓨어캠이 훨씬 더 낫죠. 왜냐면 정유업종,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복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수 화학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유화는 뭐 또 실적 기대감에 나흘째 급등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조선주도 유가 상승에 따라 또 발주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어느 정도 좋게 보시는지 다들 화학주를 더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유화학주가 훨씬 더 좀 나은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일단 유가가 올라가면서 뭐 향후 유가 상승 이후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수주 기대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동량이 늘어난 부분은 오히려 조선업체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 업체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조선업체 중에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자면 저는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가장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제 관심이 가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선업종은 일단 전고점들 부분에 이제 직전 고점들에 다시 왔거든요. 반등세에. 결국에는 이 슈팅이 한 번 더 이어져야 이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까지 조선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이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히느냐는 조금 더 모멘텀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화학주를 여전히 가장 좋게 보시고 그 다음으로 꼽자면 해운주지 조선주는 그 다음 순서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그나마 조선주 가운데 고르라면 대우조선해양을 좋게 보시는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JW 중해제약 살펴봐야죠. 어제 표적 항암제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10% 급등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급등했다가 상승폭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코나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미 났죠. 기대감이 아닙니다. 실적은 이미 호실적 발표가 됐고 어제 상한가 오늘도 급등합니다. 두 종목 최영동 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JW 중해제약 현시가로 보시게 되면 3.33%의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고점 찍은 이후에 뭐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매매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해제약에 대한 이제 항암 치료제죠. 표정항암제 앞서 말씀하셨던 CWP 291에 대한 이제 움직임일 것 같은데요. 일단 29일 날 항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 여전히 뭐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해제약, 제약주들을 좀 보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섹터를 보시는 게 가장 좀 핫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약 파이프 이제 신약 파이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제약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제약 업종들이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플러스 그리고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내용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약 파이프에 대한 내용들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중해제약뿐만 아니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해제약 스케줄별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죠. 29일까지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배를 만들어 놓고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유동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거래량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격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타이밍들을 노리셔가지고 네. 매매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JW 중해제약은 임상 중간 결과 발표 날인 29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홀딩하자 얘기하셨고요. 코나에는요, 확실히 예. 실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네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속성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자도 2.14%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200원.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향후 이제 핀테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 대한 이제 IC 카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코나이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미 뭐 유럽에서는 IC 카드에 대한 수위 자체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네.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과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이 진행이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레벨업 시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하기에는 너무 차트가 좀 무서워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상당히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유동성 장세고 계속적으로 네네. 이제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돌파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그런 말 있죠? 올라가는 말에
네. 올라타라라는 네네. 말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차근차근히 실적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굉장히 이달에 좋은 거래가 종목이라고. 엄청나게 2번 실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신성장 산업군에서 실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내에서의 지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나에 좋게 보셨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 2, 3일 전에 음봉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좀 흔들리나 했었지만 한미약품과 뭐 거의 동일하게 오늘 살아납니다. 또 신고가를 찍었네요.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500만 원을 불렀다고 하죠. 제일모직이 어제 삼성 STS와 함께 장중에 상한가를 가서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또 뭐 이상한 루머가 좀 있었더라고요. 오늘도 근데 추가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GKL은 영종도 리조트 논의 없다고 밝히면서 어제 급등했던 분위기가 쑥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 뭔가 싶어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삼성 STS 같이 보고요. GKL까지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이 짚어주시죠. 네, 뭐 화장품주들은 뭐 계속 갔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관 하우스 쪽에서 노무라 쪽인데 500만 원을 제시했죠. 한국의 뷰티 시장에 있어서 뭐 가장 독보적인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면세점 판매 성장 이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이죠.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올해 성장이 되면 면세점에서의 구매 개수 제한 등에서의 완화, 정부의 전자비자 발급 확대 정책 이런 게 면세점 매출과 직결될 수 있다. 그럼 면세점이 커지면 면세점에서 과연 뭐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면세점 확대가 되면 이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이제 매출 증가세를 예상했던 것들을 전부 상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더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너무 고점에 왔긴 하기 때문에 고민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 고민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뭐 큰 폭의 슈팅보다는 뭐 좀 꾸역꾸역 우상향하는 추세로 좀 움직여 볼 수 있다.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성장성이 있어서 점수를 못 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성이 있어서도 당연히 프리미엄은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어제 제일모직 뭐 삼성 SDS 전체적으로 이제 출렁였던 모습은 시장 장중에 좀 이상한 얘기들이 좀 돌았죠. 뭐 루머들이 좀 돌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종목들 수혜주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루머는 뭐 루머로 치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그룹은 이미 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편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뭐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삼성그룹주 내에서 지배구조가 개편됐을 때 정점에 오를 수 있는 회사들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그리고 SDS 이런 종목들은 올 한 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두고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변화 없고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어느 정도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들 개편하는 게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뭐 이게 방법일 수도 있죠. 그냥 삼성그룹주만 1년 내내 왔다 갔다 매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건설과 관련돼서 루머가 좀 돌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일단 결정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이 소폭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카지노들도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뭐 실적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많이 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카지노 회사들의 일단 실적들은 뭐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 규제 리걸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이 게임 산업하고 비슷한데 법 규제가 시작이 되면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전체적으로 추세는 조금 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GKL까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제일모직 포함해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수혜주들은 1년 내내 매매해도 좋을 만한 종목들이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영동 멘토님께 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나노스와 ICD인데 일단 ICD는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오늘 아침 호재가 되는 듯하고요. 나노스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뭐 ICD 그동안에 이제 IT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종목도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IT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I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장중 호재로 인해서 5.62%의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발성의 이슈가 될지 아니면 내일자까지 연속성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여부들은 일단은 뭐 시장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대비 상당히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IT 종목군들에 대한 PBR 자체가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1.92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이제 호재에 대한 내용들,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계 레벨업 시켰던 자리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IT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 자체가 IT 쪽으로 다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IC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자의 흐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한번 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ICD 오늘 흐름이 괜찮아 보인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을 세워줬어요. 오늘 131억 수주 소식이 모멘텀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노스도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은 뭐 나노스 좀 아쉽죠. 일단은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파트로라든지 자화전자라든지 이제 카메라 아이고, 모듈 네.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네. 오늘자 일단 1.71%의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과거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9,000원대에서 13,000원대 이제 올 초죠. 2015년도 1월 달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이제 모멘텀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1분기 또는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적인 휴대폰 모바일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져야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량이 일단은 집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촉발제가 되면서 전반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모듈 전체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네. 매매로서는 변동성을 많이 유발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조금 있으면 이제 갤럭시 S6에 대한 이제 수요량이라든지 판매량이 네. 좀 집계가 될 텐데 그 이후에 대한 모습들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스는 글쎄 일단 갤럭시 S6 판매량을 좀 보고 매매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얘기 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팁 잘 들었습니다. 기계주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조심조심 기계 섹터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 프로그램 통틀어 한 분 정도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조용히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한미약품이 오늘 또 신고가 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324만 원. 메디아나도 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섹터, 한미약품, 메디아나의 세 종목 분석은 김근호 연구님이 도와주세요. 네, 기계 섹터 쪽은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동반 순매수가 오늘도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워낙에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회복이 이제 중국 쪽의 굴삭기 업황이 과연 이제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중국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됐는데 일단 이번에 경제 성장률의 어떤 정체 이 부분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대로 그냥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구나 이렇게 갈라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책 카드를 쓸 명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중국 쪽의 수요의 회복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1분기는 좀 쉬어갈 수 있어도 2분기에 굉장히 기계업종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은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중요한 게 이제 성장성 프리미엄인데 이제 바이오, 제약 이런 회사들 화장품, IP들과 견져봤을 때 이 성장성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취약하죠. 그럼 결국에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또는
고가라는 인식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수주라든지 판매 또는 시장 확대가 정말 일어나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기업종 하시는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두산인프라코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딱 가장 먼저 제약주들 그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한미약품이 또 최근에 굉장히 큰 라이센싱과 관련된 부분들 뭐 실적이 워낙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다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얼마가 간다 이거는 뭐 장담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2배,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당분간은 좀 고점권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고점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신규 진입보다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분들이 수익을 누릴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이제 실적이 성장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데 신사업 다각화, 결국에는 이제 OP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의 급증,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보통 이제 CAGR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그게 한 매출액 같은 경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자리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전문가들은 좀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메디아나도 한미약품하고 비슷하죠. 신고가가 낮고 결국에는 고점권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 역시도 고점권에서 지속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아나 그리고 한미약품, 아모레퍼시픽 모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극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죠.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어제 상한가 갔었어요. 그냥 홈쇼핑에서만 이거 백소공 파는 게 아니라 뭐 대형 마트에서도 팔고 이제 면세점까지 진출한다. 사업 채널 다각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거든요. 예, 이럴 때 사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지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정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5일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앞서 좀 말씀 잘 하셨듯이 이제 일단은 뭐 유통 채널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제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2015년도 이제 유럽과 일본에 대한 움직임들 나와줬었고요. 이제 16년도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글로벌한 이제 제약으로서 시장이 확대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섹터 자체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엔도텍도 그와 더불어서 상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한미약품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JW 중에 제약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약 모멘텀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내추럴 엔도텍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약과 더불어서 이제 판매망의 확대 그리고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다변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제자의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셨을 때 5일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아직 700선을 찍지 못했는데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 줬다라는 점 좀 특징적인 가운데 코스닥이 오늘 네페스도 9% 급등, IT 부품주들의 이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분에게 오늘장 필요한 전략을 좀 여쭤볼 텐데 앞서서는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겠느냐, 괜히 후발주자를 보지 말고 주도주 쪽에서 매매를 계속하자 이런 얘기가 앞서 이제 일부에 좀 있었었거든요. 김근호 연구님은 어떤 전략 주실 수 있나요? 뭐 주도주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화장품, 뭐 바이오 제약 이런 섹터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주 좀 봐야 될 때가 맞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고요. 뭐 대형주를 보자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냐?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IT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IT도 관심을 가질만은 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1분기 실적이 좀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다시 시각은 바뀌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상 시장이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화장품, 그리고 또 대형주에서 매매 찬스, 매매 타이밍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좋겠지만 이제 그 내에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목 고르시는 이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오른 종목보다는 좋긴 한데 못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앞으로는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 쪽은 실적 시즌 돼서 또 한 번의 점검이 있을 거니까 조금 매매를 자제하고 대형주를 볼 때인데 화학주가 좀 좋아 보인다. IT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목 발굴이 중요한 때인데 화학주 가운데 탑픽주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칼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호석유, 이 두 가지가 화학에서는 좀 탑픽으로 꼽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순수 화학업체에 주목하라라고 하셨었는데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탑2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은요? 예,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싹쓸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려할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고점 논란 상당히 조금 불거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지만 이제 요번 주에 월요일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1% 이상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 반등.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밀리고 있긴 하지만 예. 플러스 0.19%의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 최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유지를 시켜줬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수급 주체가 상당히 조금 시속 게임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는 상당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요. 역시 대형주를 좀 볼 때다. 여기에 공감하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투트랙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놓칠 수 없는 혹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일단은 대형주 자체는 레벨업 2100이라는 굉장히 큰 매물벽을 좀 돌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200, 2300 저는 꿈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의 삼성전자가 하락함을 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은행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들이 지수를 좀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걱정들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되면은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종목 발굴이 중요한데 뭘 사냐 이거죠. 지금 이 지수 때. 그러면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강연회에서 남은 얘기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8시에 제가 이제 센TV에서 센플러스에서요. 예, 네.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제가 강연을 하고 있기 전 밤 때문에 8시에 강연회 하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에는 공개 방송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빌딩 18층에서 강연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근호 연구원님도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코스피가 2130선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아침입니다. 외국인들 여전히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기관이 소폭 매수, 개인의 매수세가 거의 다 코스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00선 코앞입니다. 전략 보시죠. 네, 증권사의 전략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최근 급등하고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하자, BW라든가 전환사채, CB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요, 중소형주에서 이제 슬슬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형주를 주목할 때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겸 팀장의 의견 볼까요? 새벽에 유가가 급등했었는데 수혜주를 주목하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 1분기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여전히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은 절반 있어야 된다. 비중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급등했었는데요. 이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 김현겸 팀장님 오늘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가 하락 수혜주는 뭐 옛날부터 강조해 주셨던 포인트잖아요. 항공, 해운. 그 밖에도 건설, 증권 좋게 보시는 걸로 아는데 대형주도 얼마 전에 언급이 좀 있었었고요. 전략 종합해 주시죠. 예, 제가 유가 상승에 주목을 하자는 이유는 WTI 국제 유가가 55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인데요. 55선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향의 상단 부근이었는데 거기를 일단 돌파한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했던 그런 유가 하락의 수혜주는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정유 이런 섹터의 주식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중국 관련 소비재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어제부터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제약 업종 역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요. 제가 유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코스닥이나 아니면 중소형주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이제 좀 대형주 쪽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적이 연이어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대형주 실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실적은 아무래도 다음 달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좀 더 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좀 거품도 좀 분명히 끼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중소형주가 좀 더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소형주 많이 오른 중소형주는 좀 일부 비중 축소하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2분기 전 세계가 글로벌 경기가 조금 살아났는데 베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소형주보다는 아직까지 고평가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운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자. 그 가운데 유가 하락 수혜주면은 해운하고 항공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금 더 좁혀주시죠. 예, 유가 하락은 오늘 분명히 55선 돌파를 했지만 그래도 네. 저는 아직까지 뷰는 계속해서 유가 하락 수혜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통 2011년 WTI 국제 유가가 140불을 찍고 바닥 40불 초반까지 거의 70%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는 금방 반등이 쉽진 않다라는 관점. 바닥에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최소 한 60, 70불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가 하락 그런 수혜주들이 이익 마진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반토막이 난 유가가 올라봤자 6, 70불 정도일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유가 기조를 염두에 둔 배팅이 필요하다. 유가 하락 수혜주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형주 비중 늘리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8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33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699 찍고 약간 밀려서 기관인 매도로 돌아서네요. 695선까지 상승폭을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분위기 그리고 맥점 알아볼 텐데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정말 대세 상승의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기준으로 270대 부근까지 올라오네요. 네. 네, 수급부터 살펴보죠.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310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466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137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173계약 순 매수, 외국인 148계약 순 매도, 기관 73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일단 지금 현선물 시장만 보면은 지금 크게 물량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약간 소극적인 형태로 지금 시장을 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옵션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1908계약 순 매수, 6950 풋옵션 695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703계약 순매도, 풋옵션 581계약 순매도 중이고, 기관 콜옵션 1392계약 순매도, 풋옵션 8841계약 순매도 중인데, 지금 개인만 매수를 잡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양 옵션을 매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주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옵션 쪽에서 방향성을 지금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오늘 굉장히 크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움직이면 올라가면 다시 되돌림 현상을 보여줄 것 같고, 하방으로 내려가도록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약간 재미없는 좀 교차 상태의 가격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주요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70에 형성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이 274.6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1차 지지선 267, 하단 2차 지지선은 265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큰 변화 없이 국내 시장만 갭상승으로 268을 넘기면서 시작해서 크게 상승했는데,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크게 좀 출렁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70이 굉장히 강한 저항성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봉 종가로 270을 이상을 올려주게 되면 남은 저항 가격은 일단 기존 박스권 고점인 214.60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이제 조정 흐름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급적으로 봐도 크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지금 상승도 굉장히 급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 장세가 오늘 내일 으로 좀 나와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가 수급적으로도 크게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저항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거래는 매수매도 진입을 크게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박스권 내에서 짧게 수익을 내시면서 거래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수급도는 세지 않은 아침이라 하셨습니다. 270대 강한 저항을 예상하시면서 지금까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셨습니다. 박스권 내에서의 좁은 매매, 짧은 매매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맥점 짚어주셨던 분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뉴스도 못 될 것 같아요. 2130선도 아침에 치가와 함께 뚫어주었는데요. 코스닥도 690선 중반, 699까지 올라가면서 700선이 코앞입니다.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왔으면 살만한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진입 종목이 만만치 않죠. 종목 발굴이 중요한 이때 종목을 대신해 발굴해 드립니다. 진주 종목 알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은요, 11시부터 꾸려집니다. 2100, 2130시대 수익 지금 사서 낼 수 있는 종목 5개 공개할 테니까요. 오늘 11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